이제 그럼 포스텍의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인재상 그리고 전형 프로세스 그리고 전형 결과 그런 순서로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 모집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그 대학교 그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정예주의를 건학 이념에서부터 이미 소수정예주의를 딱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공학자로 길러내고 싶고요. 그런 꿈과 열정이 있는 그런 도전적인 학생을 받고 싶은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입시에 있어서 우리 구체적인 인재상은 이렇습니다. 학문적 재능과 열정을 가진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저희들은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좋은 말 같은데 막연하죠. 그래서 조금 해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학문적 재능이 있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뭐죠? 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되느냐? 과학공학계의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과학은 기본입니다. 수학과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해야 되겠죠. 또 리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포스텍은 수학, 과학, 영어, 국어를 겁나게 잘하는 학생들 그 중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공학자로서의 꿈과 열정이 있는 그런 학생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 특징은 100% 무학과 선발입니다. 그리고 100% 학생부 종합이고요. 다른 전형이 없습니다. 수능은 아예 전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춘 정성평가입니다. 아주 종합적 정성적 평가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평가 척도도 있고 평가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히 1단계 합격자를 선정을 할 때는 전체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합격자 바구니에 합격자를 한 명 한 명 담는다. 합의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정성평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도전정신과 학업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업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한다. 현재 학업 역량은 특히 성적이겠죠. 기타 그 외 성장 가능성은 뭐냐? 사실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우리가 뽑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라는 확신이 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략 성적의 추이 같은 거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적의 추이. 또는 어떤 특정 학기를 굉장히 이렇게 슬럼프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래서 전체 성적이 조금 좋지 않지만 그 다음 학기에 훨씬 더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잠재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혹시 1학년 학생들 중에 성장 가능성 이렇게 추세선을 상승세를 끊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미리부터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은 아주 꼭대기에서 안 내려오는 학생, 이런 학생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크게 변경된 사항, 별로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이게 보시기에 2단계 평가에서 작년에는 면접평가 100%였다가 이제 2021학년도에는 서류평가 67, 면접평가 33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아마 서류평가가 한 67%의 영향이 있었고 면접평가가 33%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이라고 했었느냐 작년에는 그건 저희들이 면접평가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저희가 보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은 서류평가와 관계없이 면접평가만으로 탈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런 걸 구분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67, 33으로 구분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면접평가가 33이지만 면접평가에서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은 우리 학교에 와서 학업을 해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면은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는 이제 창의 IT 융합공학과가 전체로 통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320명 전체 단일 계열 모집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전형에서 졸업 연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모집 단위와 인원은 전체 320명이 정원 내 정원이고요. 그 외에 정원 외로는 고른교회 저소득층 5명, 고른교회 농어촌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 외와 정원 내는 복수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다에 해당될 때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가끔씩 하시는데요. 그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자신 있고 안정적인 학생이라면은 일반 전형이 아무래도 변동의 폭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고른교회 전형의 경우에는 이 경쟁자들이 고른교회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경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작아서 변동폭이 크다라는 위험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우리 퍼스텍의 학과는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 원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연과학 분야는 이렇게 4개 학과가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까지 이렇게가 자연과학 분야고요. 그 나머지 7개 학과는 공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이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을 합니다. 왜 내외라는 표현을 쓰느냐? 점수로 뽑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성평가로 저희가 합의 방식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 많으면은 3배수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고요. 별로 마음에 드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3배수가 안 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3배수 내외라는 거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내면은 다수의 평가자들이 종합적으로 다단계 평가를 거쳐서 학생들을 1단계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생이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제 2명의 입학사정관이 서로 독립적인 상태에서, 블라인드 상태에서 아주 꼼꼼하게 그 서류를 읽어보고 평가 의견, 평가 척도와 평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의 평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서 평가를 멈추는데요. 서로의 평가 의견이 다르다. 2명의 입학사정관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제3의 입학사정관이 또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한 명한테는 평가 의견이 그 2개 또는 3개가 모이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이제는 전체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한 명 한 명 심사를 합니다. 큰 스크린에 학생의 이렇게 프로필을 딱 띄우고 그 학생의 프로필을 보고 요약된 프로필을 보고 토론을 통해서 원클릭으로 또 학생의 기본 서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심사를 해서 전원 합의제로 1단계 서류평가 합불자를 가린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한 요소는 크게 학업 능력과 잠재력입니다. 학업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근데 이때 볼 때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학업 능력은 패스 또는 페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로 판정이 된 학생은 더 이상 학업 능력에서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잠재력 요소를 봅니다. 학생의 학업 능력에서 페일을 받으면은 그 학생이 굉장히 탐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을 뽑기가 거의 힘듭니다. 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과 교과 외에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과목은 학업 능력을 볼 때는 보지 않는데요. 여기 잠재력을 볼 때, 잠재력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평가 요소가 퍼스텍 인재상 적합도, 그리고 이공계 소양 재능, 그리고 학업 열정 태도, 대인관계 품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주요 교과들에 대한 성적은 이런 학업 열정 태도를 볼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관련된 팁을 좀 드리면은 자기소개서는 저희들이 볼 때 학생부 추천서와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논리적 연관성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는 학생의 주장을 좀처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좀 구체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굳이 뭐 알아도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사실들까지 뭐 시시콜콜하게 기술할 필요는 없고요. 뭐 어떤 활동에 대한 뭐 동기랄까, 그게 역할이랄까, 기여, 뭐 결과, 그 이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정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 거칠더라도 진솔하게 쓴 그런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어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2단계 면접평가는 뭐 아까 대충 다 얘기를 했습니다. 33%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면접 2단계 면접에서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창의적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거의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문제를 20분 전에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생각하게 하고 들어가서 또다시 20분 동안 면접위원들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면접이 되겠고요. 또 이거와 함께 아울러서 학생의 기본적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기도 하고요. 아주 가끔씩은 서류에서 필요시에는 서류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2단계 면접평가에 대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모르겠으면 질문하기라는 거는, 모른다고 무조건 질문하라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온 질문, 문제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에 빠져있고 도저히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은 아마 그 면접관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질문들도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포스텍은 지식을 묻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답이 하나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알고 싶다. 전년도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그걸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지역 설명회, 오프라인의 지역 설명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 포스텍의 선발 철학은 어떤 틀에 갖추어진 모범 답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틀에 딱 정해져 있는 모범 답안은 입학사정관들한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학생마다 발현되는 그 다양한 그 학생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 학생을 보고 그런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년도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적인 경쟁률은 7.1대1이었습니다. 대략 7대1, 8대1 정도가 포스텍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3배수 내외를 뽑기 때문에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경쟁률이죠. 그래서 너무 포스텍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는 뭐 수십 대 1의 경쟁률이지만 포스텍은 한 7, 8대 1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 7, 8대 1의 경쟁자들이 전혀 허수가 없고 전부 대단한 학생들이다라는 것은 안 비밀입니다. 예. 그렇지만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전년도에 우리 고교 유형별로 입학생들을 보면은 전년도에 과학고, 영재고 합쳐서 한 45% 정도 비율로 차지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그 포스텍이 과고, 영재고 비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고, 영재고가 한 45%, 일반고 기타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한 40%가 과고, 영재고였고 일반고 기타가 한 60% 차지하는 대략 그런 비율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제가 너무 숨가쁘게 얘기하느라 빠뜨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그 지역 설명회 이게 지금 6월 아마 13일부터 6월 13일 대전인가요?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그 진행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오셔서 또 학교 속에도 제가 아닌 우리 입학사정관들, 저보다 훨씬 더 우리 포스텍 출신 입학사정관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출면접 질문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와서 이런 것도 들어보시고, 우리 알림이 학생들과 함께 질의응답도 있고 개별 상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건 일정입니다. 일정은 뭐 굳이 캡처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포스텍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